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에게 그녀는 짐일 뿐이었죠. 며느리에게 쫓겨난 어느 날 그녀는 거리를 떠돌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 신기하죠. 그녀를 버린 며느리가 어느 날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복자 여사는 73이다. 그녀의 인생은 한마디로 희생이었다. 어려운 시절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12살 때부터 부모님과 동생들의 밥을 책임졌다. 시장통에서 물건을 팔고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살아왔다. 결혼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남편은 허약한 체질로 자주 병을 앓았다. 복자는 남편의 간병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졌다. 아들 현수는 어려서부터 병약했다. 복자는 현수를 업고 시장에 나가 김치를 팔았고 밤이면 한복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평생을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복자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로움은 길지 않을 거라 믿었다. 아들 현수가 결혼하면 가족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느리 영주는 첫 인상부터 차가웠다. 결혼식 날부터 복자와 영주는 갈등을 빚었다. 영주는 복자의 손이 더럽다며 음식을 거절했고 가족 행사에서 복자의 옷차림과 행동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세대 차이일 뿐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주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복자는 손녀를 안으려 했지만 영주는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손녀에게 더러운 병이라도 옮길지 모른다고 했다. 복자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어느 날 영주는 현수와 함께 복자를 불렀다. 차가운 얼굴에 영주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현수의 모습에 복자는 불길함을 느꼈다. 영주는 매몰차게 말했다. 어머님과 함께 사는 건 이제 정말 힘들어요. 저희 부부 생활도 힘들고 아이에게도 안 좋아요. 따로 나가서 사세요. 복자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다. 현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영주 말대로 당분간만 좀 따로 지내세요. 서로를 위해서. 그 순간 복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평생 희생해온 결과가 이것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다.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아들이 전혀 자신을 감싸지 않고 며느리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었다. 복자는 결국 조용히 짐을 쌌다.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까지 나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택시에 오른 복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택시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복자의 눈물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70대 노인이 갈 수 있는 곳은 마땅히 없었다. 결국 좁고 어두운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다. 짐을 풀고 바닥에 누운 복자는 홀로 소리 없이 울었다. 고시원의 삶은 복자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작고 눅눅한 방 한 칸.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선 시간 개념마저 흐려졌다. 하지만 복자는 투덜대지 않았다. 투정은 배부른 사람들의 특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틀에 한 번 씻을 수 있는 공동 샤워실, 남이 쓰고 간 변기, 눅눅하게 눌러붙은 이불 속에서 복자는 아침마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나는 버려졌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을 다짐처럼 되뇌었다. 그녀는 무언가라도 해야 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주변 고물상을 기웃거리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새 복자도 그들과 함께 유모차를 끌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이었다. 온몸이 젖어 으슬으슬 떨리던 복자는 시장통 구석에 있는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났다. 창문 안에 서 있는 따끈한 국밥을 보자 갑자기 속이 울컥 올라왔다. 참아온 허기가 폭발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섰다. 사장님, 혹시 설거지 좀 도와드리면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식당 주인은 복자의 옷차림을 보고 망설였지만 그 눈동자 안에 있는 무언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거기 싱크대요. 끓여줄게요. 손 시리니까 물 온도 조심하고요. 그날 복자는 설거지를 끝낸 후 국밥 한 그릇을 받았다. 국물 한 숟갈에 눈물이 흘렀다.
오래전 남편이 입원했던 병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건 아픈 사람과 돌보는 사람만 아는 법이었다. 며칠 후 식당 주인은 복자에게 제안했다. 이모님, 혹시 매일 나와서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3시간만 도와주시면 2만 원에 밥도 드릴게요. 복자는 바로 수락했다. 돈보다도 사람 냄새 나는 이 공간이 좋았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일하고 밥을 먹고 조용히 돌아가는 그 소소한 일상이 그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반듯한 검정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고급 세단에서 내렸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식당 안 공기가 잠시 정지한 듯 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했다. 복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신우식품 회장 강영수, 지역 대기업의 창립자이자 식품업계의 거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사장에게 물었다. 예전에 드셨던 된장찌개 그거 가능할까요? 사장은 당황했다. 된장찌개는 요즘 메뉴에 없었고 주방장이 병가 중이라 주방을 볼 수 없었다. 그때 복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한번 끓여봐도 될까요? 사장은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복자는 손에 익은 솜씨로 국물을 내고 직접 담근 청국장을 풀었다. 마늘은 손수 다져 넣었고 애호박과 감자, 두부까지 조심스레 썰어 넣었다. 그릇에 담겨 나온 된장찌개를 강 회장은 천천히 떠먹었다. 한 숟갈, 두 숟갈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이 맛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사장은 놀랐다. 회장이 울다니. 이모님, 혹시 예전에 식당 하셨어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가족 밥만 평생 해왔어요. 그날 이후 강 회장은 복자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본사 식음관리팀이 문제인데 혹시 식단 자문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자는 놀랐다. 고작 설거지하러 들어온 이 작은 가게에서 대기업 회장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받을 줄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경력보다 손맛과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본 복자 여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제 복자의 운명은 바뀌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회사에 자신을 버린 며느리 영주가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복자는 신우식품 본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식당팀 고문이자 영양자문으로서 그녀는 회사 식사 품질 향상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발탁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하얀 위생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이복자 식음품질 자문. 이 작은 네 글자에 그녀는 평생의 눈물을 담은 듯했다. 처음 사무실에 들어섰을 땐 모든 직원이 놀라워했다. 저분이 자문위원님이셔. 하지만 복자는 언제나 그랬듯 고개 숙여 인사하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직원 식당을 돌며 조리사들과 눈을 맞췄고 메뉴 개발 회의에서 직접 만든 시래기 된장국, 코다리조림 레시피를 제안했다. 어머님 밥상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회사 게시판에는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손맛 생각나서 울 뻔했어요. 그 국밥 덕분에 아침 출근이 기다려집니다. 복자의 이름이 서서히 회사를 뒤덮고 있을 즈음 그녀의 며느리 영주는 회의실에서 대표와 마주하고 있었다. 영주는 본사 마케팅팀 중간관리자로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오만해졌고 말단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이 디자인 누가 한 거야? 진짜 감 떨어졌네. 신입이세요? 네, 말투부터 고치시고요. 팀 내 이직률이 높아진 것도 그녀의 갑질 때문이었다. 대표 강 회장은 어느 날 이를 인지하고 임원진에게 말했다. 이 직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파악해보세요. 능력보다 태도입니다. HR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인성평가와 내부 피드백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보고서에 눈이 멎었다. 참고로 영주 대리는 회사 식당 식자재 관련 협력팀과도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자 자문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복자. 대표는 서류를 내려놓고 비서에게 말했다. 지금 영주 대리 나랑 점심 약속 잡으세요. 내일. 직원 식당으로. 점심시간 대표는 조용한 직원 식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시간이 되자 영주가 나타났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회장님,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이복자 자문님 아시죠? 그 순간 영주의 미소가 깨졌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네, 알긴 합니다. 어떤 사이입니까?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아무 관련 없어요. 대표는 조용히 그녀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까? 사실이라면 그건 더 실망스럽군요. 그리고 대표는 그녀의 과거 행적과 내부 평가 내용을 하나하나 조용히 꺼냈다. 그 순간마다 영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항의하려 했지만 대표는 말없이 손을 들어 막았다. 신우식품이 추구하는 가치는 태도와 배려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뛰어나도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표는 결제 서류 하나를 그녀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인사면담 기록서 계약 해지. 영주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무엇보다 분노보다 컸던 건 당황스러움과 굴욕감이었다. 이게 다 그 노파 때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끝나는 건가? 그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뛰쳐나갔다. 며칠 뒤 영주는 마지막으로 개인 짐을 정리하러 회사에 들렀다. 하필 그 시간 본사 직원 시금팀 앞에 많은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고 가운데에는 새롭게 부임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얀 위생복, 단정히 묶인 머리,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단단한 눈빛. 그녀는 바로 이복자였다. 사무실 복도 한편 이삿짐을 정리하던 영주는 우연히 사람들의 웅성임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평소 눈도 마주치지 않던 직원들이 줄을 서서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자 정중하게 인사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복자 여사였다. 하얀 위생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 손에는 메뉴 계획표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는 신우식품 로고가 선명히 새겨진 아이디 카드가 걸려 있었다. 직원 1 복자 여사님 오신 뒤로 식사 퀄리티가 확 달라졌어요. 직원이 진짜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힐링돼요. 그 순간 영주의 가슴 한쪽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저 사람이 진짜 이복자. 회사에서 저렇게? 직원들 사이를 뚫고 걸어가자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복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주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녀의 무릎 아래 회사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명함도 지위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채였다. 복자는 침묵했다. 그 말에 대답하기 전 그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다. 굶주림, 굴욕,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삼켰기에 지금 이 순간에 감정 하나로 반응할 수 없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복자가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내 아들 곁에 있는 게 무서웠고 내가 손녀에게까지 나처럼 굴까봐 겁났었다. 너에게 상처받았던 건 오래됐지만 이 자리에서 너를 심판하려 온 건 아니야. 그녀는 허리를 굽혀 영주의 손을 조용히 감쌌다. 딱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는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복자는 회장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 회장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 이복자 자문님, 다음 분기부터는 영양교육팀까지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도전해보죠. 살아보니 아직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녀는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시어머니도 설거지하는 할머니도 아니었다. 그녀는 인생의 정점을 자기 힘으로 다시 세운 사람이었다. 이복자 여사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복자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짐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였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꾼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버린 며느리는 회사를 떠났고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모였다. 정의는 때로 밥처럼 천천히 하지만 꼭 돌아온다.